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8월 6일 월요일인데요. 이번 주는 월요일날 보통 점심시간 되면 제가 있는 사무실이 식당가 근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 줄 서는 소리들, 막 시끌벅적한 소리들이 들리는 게 일반적인데 점심시간인데 조용합니다. 완전 완연한 휴가철인 것 같아요. 저도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6월달에 휴가를 다녀와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잠깐 어디 갔다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다시 방송 쉬게 되면 공지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도 주말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짤막하게 읽어볼게요. 10월 북일에 분양 첫 테이프 끊는다. 로또 광풍 예고라 그래서요. 자, 위례 신도시 밑에 부분 다 끝났고 여기가 특전사 있었던 곳인가요? 특전사 있던데? 이제 그 부분에 북일에 북일에의 이제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호반이 제일 먼저 민간 분양 나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임대로 돌려가지고 분양이 없었죠. 그래서 일단 올 하반기부터 북일에의 신규 분양들이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대략 한 5,000세대 정도 분양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물량은 잠깐 보시면 여기 A3-1블럭 GS건설에서 559가구 10월달 정도,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후에 나오겠네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3-4블럭의 우미건설 921가구, 그 다음에 A3-10블럭의 중무건설 500가구, 그 다음에 A3-4A블럭의 현대엔지니어링 1078가구, 힐스테이트겠죠. 그 다음에 A1-6블럭의 계룡건설 502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위례 신도시 안에 좋은 분양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 북위례 쪽은 5호선 거여역 또는 마천역 쪽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요. 위례 신도시가 교통 문제 때문에 많이 조금 그러니까 철도 교통이라든가 운암역 나가는 거 멀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평가들이 그런 교통 약점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북위례 쪽은 이 5호선 접근성이 나쁘지 않아서 괜찮다. 이런 부분들이 좋을 거라고 보고요. 제일 큰 장점은 그거예요.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일단 싸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나올 것이다. 얼마나 저렴하게 나올 거냐. 지금 기사에서는 지금 평당 한 2천만원대, 3.3제곱미터당 2천만원대 초반을 하고 있고, 주변 시세에 비교하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당첨만 되면. 그래서 이 북일에의 분양 물량들 주목하라. 주목하라. 자,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이겁니다. 북일에는 위례 신도시 자체가 애초에 계획할 때 강남의 고급 주거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대체 신도시 개념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대형 평형 비중이 높은데요. 자, 북일에 같은 경우도 보면 요번에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 단지들이 모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지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에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청약하려면 다 100% 가점제 적용이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추첨제 물량도 일부 있어서 그 추첨 바라보면서 통장 넣어서 말 그대로 로또 당첨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가점제 적용이기 때문에 청약가점 낮은 사람들은 아예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요 북일의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물량들이 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점제 분양 물량이 있다는 겁니다. 가점제 물량이. 물론 전체적인 물량에 비해서 당첨 가능성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겠죠. 이 가점 물량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게 치솟잖아요. 그리고 지역별 거주자들 물량들 이런 거 고려하면 당첨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어딥니까? 가능성이 빵인 거랑 2인 거랑은 2% 가능성, 5% 가능성, 0% 가능성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북일에가 본격적으로 분양을 하면서 이 분양에 대한 이슈들이 인근 지역들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봐요. 거여마천 뉴타운이 사실 아직까지 좀 많이, 거여 2-1구역도 좀 있으면 분양할 거고, 이제 롯데캐슬 분양할 거고, 작년에 거여 2-2구역, 이편산 송파 파크센터를 분양했잖아요. 그런 지역들의
가격에도 영향을 좀 끼칠 것 같아요. 당장 지금 위례 같은 경우도 기사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서 입주가 끝난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 전용 101제곱미터는 6월에 10억 6천만 원에 거래됐고, 위례 호반 베르디움 전용 98제곱미터는 11억 3천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예상 분양가는 2천만 원대 37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95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평당 2천만 원 초반대, 대략 한 8억 원대 초반에 분양할 거라 그래요. 그러면 위례 호반 베르디움 11억 3천에 비하면 대략 거의 3억 원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북위례 쪽의 입지가 기존의 위례에 비해서 빠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좋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억 플러스 알파, 당장 지금 거래 가격 기준으로 놓고 보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로또 광풍 예고되고 있다고 하죠. 10월달 시작한다고 하니까 10월달에 GS, 그 다음에 11월에 우미에서 분양하는 물량들이 먼저 나올 거라고 합니다. 관심 갖고 청약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인천 루원시티 첫 주상복합 건설 승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인천 루원시티에 주목하자 그런 뜻으로 이 뉴스를 꼽은 건 아니고요.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가 오면, 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어떻게 하면 이 상승장에서 우리도 돈을 벌어볼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사업 시행자들은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되죠. 또는 건설업자, 소위 말하는 이제 사업 시행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뭘 지으면 좋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정비 사업이에요. 기존에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들, 동네들, 이제 요런 데들을 헐고 새로 짓는 형태, 이제 정비 사업, 도시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더 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빈 땅에다 집 짓는 거. 빈 땅에 집 짓는 게 제일 쉽겠죠. 근데 이제 이게 빈 땅에 집 짓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부가 주체가 되어 공기업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를 흔들어서 가는 택지 개발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최근에 지금 주택 공급들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지구라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집 짓는 사업들,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들, 요거 이제 LH라든가 SH라든가 아니면 뭐 경기지방공사라든가 경기도시공사, 이런 공공에서 좀 하는 게 있죠.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사업 시행자가 되고 싶어서 뭐 어떤 이런 도시를 개발하고 싶은데, 이런 주택지들을 짓고 싶은데 빈 땅에다가, 논밭 많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방식으로 이제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들을 합니다. 빈 땅도 있을 수 있고요.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들,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광운대 역세권 개발, 도시개발 사업 방식으로 하고요. 이런 도시개발 사업 지역들이 서울 안에서도 꽤 있고, 수도권에 특히 많이 있겠죠. 자, 근데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고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개발 구역 정하면 이게 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안에 교통망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냥 집만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집만 지으면 난개발이 되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집만, 진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런 식의 사업들도 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준농림 지역들 갖다가 아파트 바꿔가지고 집만 짓고, 소위 말한 난개발들이 이렇게 됐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학교도 짓고, 인구가 늘어나면 학교가 갖춰져야 학교도 짓고, 그 다음에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갖춰야 되고, 일종의 큰 도시를 짓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결국 돈이 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하려면 잘 분양이 돼서 나올 수입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기반시설들 비용들 충당해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 결국은 뭐냐면, 이런 인허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결국은 사업성입니다. 집을 비싸게 잘 팔 수 있어야 나머지 이 집 짓는데, 도시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충당이 가능하거든요. 도시개발 사업 같은 민간 사업들은. 그런데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상승장이 오니까 얼른 해야겠다라고 해서 막 도시개발 사업들을 하자고 붐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도시개발 사업 구역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하다가 이런 사업성의 벽에 막혀가지고 멈춰서는 데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죠. 2008년도, 9년도 금융위기 오면서 멈춰서 있다가, 그러면 이미 돈은 들어갔는데 우리 회사 망했다, 진짜 이거 언제 하냐 하다가 이제 다시 상승장이 오니까, 상승장의 끝무렵, 상승장의 첫 무렵은 강남 재건축이라든가 이제 강북의 인기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또는 인기 분양단지들, 이런 분양권들, 이런 거 중심으로 움직이고,
이제 후행하면서 야 이제 상황이 우리 동네까지도 분양이 잘 될 만큼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분양가에 팔 수 있게끔 시장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들이 재개들이 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재개된 단지들 중에서 좀 빠르게 일찍 들어간 데들은 마무리들을 해서 이제 공사까지 해서 들어가는 데들이 있고 다시 재개하는 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용인 한숨시티라는 식으로 이제 그 좀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용인 그 처인 남사였나? 예, 그쪽에 그 이편한 세상 한숲시티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한 거. 그러니까 좀 입지가 애매한 위치에다가 그렇게 여기에 왜 이렇게 도시를 만들려고 했을까?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섰죠. 이제 이런 도시개발 사업 방식으로 간 건데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하고 있는 데들이 많아요. 김포에도 많고 많이 있고 이런 데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루원시티라고 하는 곳도 2006년도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던 2006년도에 추진했다기보다는 2006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됐으니까 실제 추진은 그 전부터 했던 거죠. 그래서 10년 넘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이제 2016년 12월부터 단지 조성이 시작됐고 드디어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 1, 2블록 주상복합 용지에 아파트 2378가구와 오피스텔 726실 규모의 건설 사업 계획이 승인되었다. 이제 여기도 루원시티 쪽도 분양 물량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물량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뭐 루원시티가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청라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성숙한 모양새를 갖추면서 그 여파, 그 인근에 이제 지어지는 새 아파트 단지들, 이제 새 주거 지역이고 할 테니까 뭐 지역에서는 또 관심 갖고 새 집들 찾는 분들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시 서울형 열린 아파트 검토한다. 자, 서울형 열린 아파트 공공개방시설 등에 대한 주요 가이드라인 이래가지고 기사가 나왔어요. 서울시가 서울형 열린 아파트에 대한 본격적인 구상에 들어갔다. 기존 아파트가 갖고 있는 폐쇄성을 완화해서 내 외부간 원활한 공공개방시설 이용과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아파트를 좀 열어라 이런 얘기죠. 뭐 이 내용은 아파트를 신축할 때, 건축 심의할 때라든가 이제 이런 때 서울시의 요구들이 되게 많이 반영되었고 이게 반영이 안 되면 건축 심의 통과 안 시킨다든가 하면서 서울시의 의지를 계속 주입하고 있습니다. 개방 말 그대로 외부에 니네 아파트 단지를 열어라 그런 형태로 지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발표할 때도 그 다음에 리모델링 형태들 볼 때 보면 이런 공공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개방 상가라든가 공공개방 주차장들 이런 것들을 되게 강제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용적률 인센티브 개발 이익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형태로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에다가 니들이 좀 같이 니들의 시설들 개인 사유 그러니까 이 집합 건물이죠. 집합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면 그러면 이제 개발 이익을 좀 더 누릴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형태인 건데 받아서 하는 데들도 있고 안 받아서 하는 데들도 있고 그렇긴 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거는 결국 이 어떤 시행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의 변화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걸 갖다가 유도하는 방향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요번에 얘기하는 내용들은 그 외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아파트들의 문을 열어라, 개방해라. 개방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뭐 좀 더 혜택을 주겠다라는 등의 이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좀 만들려나 봐요.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개방 커뮤니티 시설 확충 방안도 마련한다. 공동주택 재건축 시 공공개방시설 설치를 하고 있으나 기존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이런 개방시설 설치에 대한 방안이 없는데 이제 이런 공공개방시설의 적정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기존 단지 내 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자꾸 이 열린 서울, 열린 아파트들을 좀 열어서 외부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라. 이제 이런 취지인데요. 이게 뭐 공유경제? 뭐 이런 어떤 틀하고도 맞물리나요? 저는 참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모양새일지 얼마나 또 이 서울시가 추구하는 이 방향대로 움직여줄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주변의 아파트들 보면 이렇게 막혀있는, 닫혀있는 단지들 되게 많죠. 아파트를 진입하고 싶어도 담벼락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갇혀 있어서 제한된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도 가보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지하철역 가는데 이 아파트를 통해서 가게 되면 길이 좀 짧아지기 때문에 남의 아파트 단지 사이를 통해서 이렇게 쭉 걸어가게 되거나, 그러면 이제 그 길이 보통은 이제 보행자 길이 만들어지죠. 남의 아파트 단지가 보행자 길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그 문에다가 철문을 만들어 달아가지고 보안 카드, 이런 카드를 대야 이제 문이 열리고 지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외부인들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런 차단하는 그런 형태들로 아파트를 관리하기도 해요. 그걸 갖다 비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결국 그 아파트 유지관리비들, 보행자들이 다니면서 보도블록 깨지고 또는 나무가 상하거나 수목이 상하거나 화단 관리가 안 돼, 이런 부분들은 또 다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결국 비용으로 부담해서 관리비로 보완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문을 막는다, 그거를 비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불편들, 이제 그런 각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 회의들과 이제 서울시가 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상충되고, 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계속 이런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추구하는 이런 방향도 이해는 되고, 한편으로 이제 기존의 아파트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목소리들, 결국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렇게 공공에다가 외부에다가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공유할 수 있게끔 제공한다면 뭔가를, 그에 준하는 뭔가를 주겠다, 이런 형태니까 이런 변화가 또 우리 아파트, 인근의 아파트 모양새들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죠. 작년에 지정했죠. 작년 8월 3일날 기준으로 지정이 됐어요. 오랜만에 지정이 됐는데 2012년 8월 달이었나요? 그때 해제되고 나서 한 5년여 만에 지정이 되었던 건데요. 자, 지정은 하면 지정할 수 있죠. 근데 해제는 어떻게 해요? 해제도 뭔가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주택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기사 좀 볼게요. 자, 주택법 63조 6항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공무원 13명과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1년마다 지정을 했으면 1년마다 재검토를 해서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 해제를 할지 이거 검토를 해야 되는데 1년 지났는데 안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위법 아니냐 위법 아니냐 얘기고, 지금 기사에서는 노원구라든가 이제 좀 이렇게 과열이 진정되어 있는, 또는 지정은 막상 했지만 가격이 오르지 않고 이렇게 안정되어 있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투기과열지구 지정되어 있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거 아니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면 규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변경 금지 규정 같은 건데, 조합 설립 인가부터 입주할 때까지 사고팔고를 못합니다. 반대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되면 이제 그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사고팔고 할 수 있어요. 사고팔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산권 침해가, 재건축 사업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가 이제 좀 해소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과거의 이력을 보면 지정하고 나서 되게 해제를 안 해줬어요. 그 당시에 주정심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부동산 가격들 모니터링하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해제는 진짜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 2002년도 4월 달에 처음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강북
강남에 3개고 강남, 서초, 송파 빼고 강북에 있는 서울, 강북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해제된 시점이 2008년 11월 정도예요. 그러니까 11월? 예, 그래서 무려 한 6년 정도가 지난, 6년도 훨씬 더 지난 시점에 가서야 해제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년 지나긴 했으니까 아직까지 그리고 사실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가라앉았다라고 보기엔 요즘 부동산 가격이 되게 시끄럽죠. 그래서 말 그대로 심의를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해제가 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특히나 요즘은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를 더 지정할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는 추가로 투기지역을 더 지정할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자, 그러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어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검토를 통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할지 또는 해제를 할지 지역별로 검토를 해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게 한 번이라고 하는 게 주택법에 1년마다 검토하라라고 한 내용이 이게 국토부에서는 올해 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뜻으로 자기네들은 생각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전문가들은 법 취지는 1년 단위로 검토하라고 했으면 작년에 했다라고 하면 1년 안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타이밍을 놓친 거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 나오고 나서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기존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보다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고,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주정심을 열어서 기존 투기과열지구 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손을 본다고 합니다. 해제될까요? 근데 저는 해제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제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추가 확대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추가 확대되는 게 잘한 일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아마 지금 정부의 성격, 성향상 그런 형태로 규제를 이어가지 않겠냐 싶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부동산TV 구독자를 보니까 32,912명이네요. 이번 주 안에 33,000명 돌파하겠습니다. 아싸, 10만 명 가자.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